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수업하기 전에 좀 연세대 응통과 쪽에서 나온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랑 비교를 해보니까 제가 좀 마음의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순서를 조정을 해서 강의 노트를 올렸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오늘은 지난 시간에 베리언스 테스트 했었거든요. 간단하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응통과 쪽 책을 보니까 리니어 리그레션 테스트가 뒤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션과 관련된 테스팅을 좀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노바라는 걸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이스퀘어 테스트 하고, 그 다음에 응통과 쪽 책을 보니까 non-parametric 하는데, non-parametric을 할까 아니면 노멀리티 테스트를 할까, 그거는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노멀리티 테스트가 굉장히 많이 쓰일 것 같아서 노멀리티 테스트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응통과 쪽 책을 보니까 노멀리티 테스트는 핸들링하지 않고 non-parametric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투 샘플 테스트에서 non-parametric 버전이 맨 위트니 유 랭크 테스트라는 게 있고요. 페어드 샘플 테스트에 대응해서 윌콕슨 사인드 랭크 테스트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아노바에 대응해서 크로스칼 월리스 H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 그런 걸 할 수도 있고 non-parametric으로, 아니면 노멀리티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오늘은 베리언스 테스트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좀 리뷰를 하면서 좀 전체적인 빅픽처를 설명을 해드릴 거고, 다음 시간에 리니어 리그레션과 관련된 테스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노바, 그 다음에 카이스퀘어, 그런 식으로 할게요. 응통과 책을 보니까 카이스퀘어 테스트가 먼저 나오고 아노바가 나오고 그 다음에 리니어 리그레션이 나중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순서를 바꿔서 리니어 리그레션 먼저 하고 아노바 하고 카이스퀘어 하는 게 조금 더 이해하는데 점프가 없을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토픽은 non-parametric을 할 수도 있고 노멀리티를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강의 노트를 조금 더 정리를 해봤는데, 컨피던스 인터벌에 에다가 정리를 했어요. 컨피던스 인터벌을 알면 테스팅은 기본적으로 아는 겁니다.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그 때문에 컨피던스 인터벌에 대한 로직을 이해를 하면 테스팅에 대한 로직도 이해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 샘플 테스트가 있고 투 샘플 테스트가 있고 페어드 샘플 테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원 샘플 테스트에는 민에 대한 테스팅이 있고요, 프로포션에 대한 테스팅이 있고 베리언스에 대한 테스팅이 있어요. 요거를 제가 추가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베리언스고요. 그러면 그걸 에스티메이션은 샘플 베리언스를 사용을 할 거고요. 그러면 정규분포의 성질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X가 샘플이 정규분포로부터 왔다고 그러면 요게 카이스퀘어 분포고요. 디그리 오브 프리덤 n-1이고, 그러면 컨피던스 인터벌을 구한다 그러면
크리티컬 저걸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인버스 CDF를 이용을 해서 PPF를 이용해서 0.025하고 0.975 값을 계산을 해주고 그러면 95% 확률로 이 두 사이의 값에 의해서 낑기고요. 그러면 시그마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시그마 스퀘어의 컨피던스 인터벌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인터벌을 건설을 하면 들어갈 때도 있고 안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근데 들어갈 확률이 95%라는 거고 실제로는 우리가 샘플 하나만 뽑기 때문에 요 컨피던스 인터벌이 이렇게 계산이 되고 그러면 여기에 시그마 스퀘어는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95%가 아니에요. 이건 숫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투 샘플 같은 경우에 mean difference 받고 proportion difference 받고요. variance ratio를 보겠습니다. 오늘 요거 관련돼서 좀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는 베리언스의 레이쇼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요걸 티피컬리 어디다 쓰냐면 베리언스가 같으냐 다르냐 할 때 테스팅을 할 때 사용을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요걸 에스티메이션은 샘플 베리언스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에스티메이션을 할 거고요. 그러면 정규분포의 성질을 이용합니다. 정규분포의 성질이 뭐냐면 XI가 노말이고요. IID 노말이고 YJ가 IID 노말이고 X하고 Y가 독립이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투 샘플입니다. 이 투 샘플이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만약에 X하고 Y가 before and after 식으로 코릴레이션이 있다고 그러면은 투 샘플이 아니고 페어드 샘플입니다. 그러면 이게 카이 스퀘어고요. 그러면 요거는 카이 스퀘어 마이너스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에요. 그래서 요걸 나눠주면 요렇게 되고요. 요거는 데피니션에 의해서 이건 F 디스트리뷰션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F 디스트리뷰션의 PPF를 이용해서 0.025에서의 값하고 0.975에서의 값을 잡아내면 요게 요 두 점의 사이에 들어갈 확률이 95%고요. 그거를 요 베리언스 레이셔로 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컨피던스 인터벌이 되는데 95% 확률로 true value를 포함을 해요. 지금 이 경우는 랜덤 베리어블이고요. 실제로는 우리가 샘플을 하나 뽑을 거고 그러면 거기에서 컨피던스 인터벌은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컨피던스 인터벌에는 truth가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않거나 제가 한 100번은 강조했을 것 같아요. 여기에는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않거나 들어갈 확률이 95%라는 거고요. 실제로 샘플링을 하나 하면 이 숫자들이 다 고정된 숫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고정된 숫자고 이것도 고정된 숫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컨피던스 인터벌이 하나 건설이 됐으면 거기에 트루 파라메타는 들어가 있거나 들어가지 않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오케이? 95% 확률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숫자이기 때문에 고정된 숫자이기 때문에 들어갔었거나 안 들어갔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투 샘플에서 mean difference 요거 계산할 때도 X 샘플하고 Y 샘플이 독립적으로 뽑히는 겁니다. 독립적이지 아니고 before after처럼 코릴레이션이 있다면 페어드 샘플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proportion difference도 거기서도
그게 독립이어야 됩니다. X하고 Y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때 윤석열하고 이재명, 윤석열의 프로포션, 이재명 프로포션 그렇게 하면은 그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코릴레이션이 너무 강해서. 근데 독립적으로 뽑으면 돼요. 독립적으로. 예. 근데 X하고 Y가 독립인가? 샘플이 다르면은 되겠네. 샘플이 다르면은 상관이 없겠네. 오케이. 예. 그러니까 물어볼 때 윤석열을 지지하느냐 마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샘플에다가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동일하게 이재명을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않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되고요. 한 명 뽑아서 걔한테 윤석열을 지지하느냐 안 지지하느냐 그것만 물어보고 다른 사람을 뽑아서 얘한테 이재명을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않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XI하고 YJ하고 독립이죠. 그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인디펜던스 그 개념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거 중요하니까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이게. 그러니까 투 샘플에서는 여기 XI, YJ 이렇게 있는데 요거하고 독립이어야 돼요. 근데 페어드 샘플은 이게 페어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는 디펜드해요. 디펜던스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경우를 생각을 해보죠. 좋은 이그젬플이네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윤석열이냐 아니냐 이걸 물어보고 그걸 XI라고 그럴게요. 그 다음에 이재명이냐 이걸 물어봐요. YI. 그러면 이거는 페어드 샘플입니다. 이게 되시죠?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2를 줬으면 이재명한테 0을 줬겠죠. 예? 이재명한테 2를 줬으면 윤석열한테 0을 줬겠죠. 페어드 샘플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 윤석열이냐 아니냐 이걸 물어봐서 이걸 XI라고 그랬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한테 이재명이냐 해서 이렇게 해서 YJ 하면 이거는 인디펜던트. 그래서 이거는 페어드 샘플이 되는 거고, 이건 페어드 샘플이 되는 거고, 이건 인디펜던트 샘플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거를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인디펜던트 하냐 디펜드 하냐 그거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난 시간에 베리언스 테스트 했는데 오늘 그거를 다시 볼게요. 왜냐하면 코드가 조금 더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응통과 교재 보니까 요거를 다루고 있더라고요. 근데 추가적으로 제가 몇 개 추가적으로 조금 더 했어요. 보시죠. 그래서 카이스퀘어 테스트인데 이건 좀 전에 설명했던 거 그대로고요. 오케이.
일단 그림을 이해를 해보죠. 지금 시그마가 1이냐 1이 아니냐 그걸 테스팅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스태티스틱을 계산을 했었더니 82.3이고요. p-밸류를 계산했더니 22.5%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림이 뭐냐면 이렇게 요게 관련된 분포고요. 이게 관련된 분포고 스태티스틱이 여기에 찍힌 거예요. 스태티스틱이 찍혔고 p-밸류는 여기서 요 면적인가요? 오케이. 여기서 얘기하는 p-밸류가 요 면적이다. 아니다. 오케이. 투표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서 자, H0는 시그마가 1이라는 거고요. H1은 시그마가 1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스태티스틱을 계산했더니 82.3이라고 나왔고요. 그 스태티스틱의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 지금 파란색 선이에요. 덴시티 펑션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82.3이고요. 그 다음에 p-밸류가 0.025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2.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p-밸류가 요 면적이 거냐 아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1번. 이 면적이 맞다. 2번. 아니다.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 이렇게 손 좀 세게 들어보셔. 오케이. 아니다. 묵비권이 너무 많은데? 하나만 찍어 주셔. 자, 의견이 없는 사람은 랜덤하게 찍으셔. 1번. 이 면적이 맞다. 오케이. 이 면적이 아니다. 오케이. 정답은 60초 후에. 자,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얼터네이티브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얼터네이티브가 시그마가 1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건 투 테스트예요. 투 사이드 테스트예요. 그러면 이쪽에 예를 들어 이쪽에 스태티스틱이 꼽혀도 이거는 extremely unlikely한 케이스고요. 이쪽에 꼽혀도 extremely unlikely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크리티컬 리전이 두 군데서 생깁니다. 그러니까 p-밸류는 여기 양쪽을 다 계산해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만약에 이게 이렇게 돼 있었다. 그러면 여기가 크리티컬 리전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이 면적이 p-밸류예요. 반대로 이렇게 돼 있었다. 그러면 이쪽이 크리티컬 리전입니다. 그러면 이 면적이에요. 오케이? 근데 지금 여기가 다르다거든요. 1이 아니다거든요. 그러니까 크리티컬 리전은 양쪽에서 생겨요. 그래서 여기 p-밸류는 이 면적의 더블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요게 뭐냐에 따라서 달라요. 두 번째 거를 보죠. 요것도 거시기 하네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스태티스틱이 여기 걸렸고요. p-밸류가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가 양쪽에 걸립니다. 예, 코드가 그렇게 짜놨겠죠? 아닌가? 예, 봅시다. 샘플을 100개 샘플링을 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시그마 제로는 1.0이고, 오케이. 여기, 오케이. 여기 보면, 엑시스를 2개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true가 1.0인데, 실제로 샘플링은 0.9에서 한 거고요. true가 1.0인데 실제로는 0.8에서 샘플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을 AX0에다 그리고 요거는 AX1에다 그려라 하는 거고, 그래서 요게 0.9일 때, 요게 0.9일 때 그림입니다. 요게 0.8일 때 그림이고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를 보죠. 오케이. n은 100이고요. 100개를 샘플링 하겠다는 거고, 시그마 제로는 1이고, 시그마 리얼은 0.9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AX는 여기다 그림을 그리겠다는 거고, 그래서 시그마 리얼을 이용을 해서 노멀에서 데이터를 100개를 제너레이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스태티스틱이 오케이. 스태티스틱이 원 샘플이니까 베리언스. 오케이. 스태티스틱을 잘못 요거죠? 예, 요거. 요게 스태티스틱으로 잡았을 것 같은데. 오케이. 여기 보면, 요게 베리언스를 계산을 했어요. 베리언스를 계산하는데 델타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1이에요. 그러니까 샘플 베리언스를 계산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n-1이고요. 그러니까 99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게 1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스태티스틱이고, 오케이. p-밸류는 지금 분포는 카이스퀘어 분포고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n-1이에요. 99예요. 그 다음에 p-밸류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p-밸류를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 이렇게 여기 카이스퀘어거든요. 그러면 스태티스틱이 이쪽에 떨어졌다고 그러면 요거를 계산을 해서 더블을 쳐줘야 되고요. 오케이? 이쪽에 스태티스틱이 떨어졌다 그러면 요 밸류를 계산을 해서 더블을 쳐줘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그러면 스태티스틱 밸류를 S라고 쓸게요. 그러면 요거는 카이스퀘어 오케이. 그냥 쓰려고 그러니까 잘 안 써지네. 오케이. stat chi-square degree of freedom 뭐예요? 요 면적 계산하려면 뭐를 써야 돼요? CDF를 써야 돼요. S. 오케이.
요 면적은 여기가 S라고 그래보죠. 요 면적은 stat chi-square degree of freedom 뭐를 써야 돼요? CDF 계산해서 1에서 빼줘도 되죠? 예, 근데 1 빼기 CDF 펑션이 있어요. 그걸 survival 펑션이라고 합니다. survival 펑션. 오케이? 그러면 이 경우에는 요걸 써야 되고요. 이 경우에는 요걸 써야 돼요. 그럼 이거를 한 번에 어떻게 조질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자, 이 경우에 이게 CDF고요. 서바이벌 펑션은 이쪽 사이드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 경우에는 이게 서바이벌 펑션이고요. 대응하는 CDF는 이쪽 사이드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 중에서 미니멈을 취하면 이 경우에는 이게 픽업되고 이 경우에는 이게 픽업이 되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더블을 쳐줘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코드가 그렇게 구현이 돼 있나 봅시다. 하도 옛날에 해서 코드가 그렇게 구현이 돼 있을지 안 돼 있을지 자신이 없어요. 보시죠? 이게 CDF 계산했고요. 여기는 서바이벌 펑션을 계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CDF고요. 이게 서바이벌 펑션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개의 미니멈을 취했고요. 거기에 더블을 취해줬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는 뭐 그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스태티스틱이 계산이 됐고요. p-밸류가 계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대응하는 여기는 지금 대응하는 그 density 펑션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density 펑션 그리고 여기 스태티스틱이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라인 빨간색으로 하나 그려주고 그 다음에 요거 프린트하게 한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그러니까 지금 크리티컬 리전이 지금 이게 투 사이드 테스트이기 때문에 양쪽에 생겨요. 양쪽에 생깁니다. 그러니까 p-밸류도 그 양쪽의 거를 카운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첫 번째 케이스는 지금 첫 번째 케이스는 시그마가 0.9인 경우에 됐는데 p-밸류가 0.22예요. 그러면 우리가 선택은 뭐를 해야 돼요? H0를 선택을 해야 돼요? H1을 선택을 해야 돼요? p-밸류가 22%예요. 그래서 피고 원고로 생각해 볼게요. H0는 피고예요. 그리고 H1은 검사예요. 그래서 증거들이 나왔어요. 증거가 얘기하기를 뭐냐면 오케이 피고 말이 맞다고 그랬을 때 검사가 제시한 증거나 혹은 그거보다 더 익스트림하게 검사의 주장을 서포트하는 증거가 나올 확률이 22.5%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고 말이 맞다고 치고, 그러니까 H0가 맞다고 치고 했을 때 지금 증거가 얘기하는 거 혹은 그거보다 더 검사 쪽으로 유리한 증거가 나올 확률이 22%라는 거예요. p-밸류라는 게. 그러면 피고 손을 들어주나요? 검사 손을 들어주나요? 검사 손을 들어줄 때는 증거가 차고 넘쳐야 돼요. 얼만큼 넘쳐야 되냐면
95% 정도 차고 넘쳐야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p-밸류가 5% 미만이어야 돼. 지금 p-밸류가 22.5%가 됐다는 얘기는 익스트림한 시츄에이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고 말이 맞다고 산정을 했을 때 그냥 more or less 나올 수 있는 스토리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H0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오리지널리 우리가 시그마가 0.9였지만 지금 p-밸류가 0.2이기 때문에 우리가 H0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두 번째 케이스는 H1인가요? H0인가요? 최종 선택이 H1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얘기하는 게 오케이 피고 네 말이 맞다고 그랬을 때 증거가 얘기하기를 네가 말한 상황 속에서 이런 증거 혹은 이거보다 더 불리한 증거가 나올 확률이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말하고 있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또 중요한 걸 하나 보여줄게요. 지금 이렇게 됐죠? 우리는 트루스를 알아요. 트루 시그마는 0.9예요. 그러니까 사실 트루스는 시그마가 1.0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테스팅한 결과는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거고요. 이렇게. 증거가 차고 넘치지가 않은 거예요. 샘플 사이즈를 늘려볼게요. 이게 어떻게 변하나. 지금 100인데 1000으로 늘려볼게요. 오케이. 그림은 잊어주세요. 그림은 이게 하드 코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중요한 게 p-밸류가 4.2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거의 0이에요, 0.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H0가 true라고 하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은 발생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따라서 이 경우에 H1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지금 똑같은 건데 단지 샘플 사이즈가 달라졌기 때문에 결론이 달라진 거예요. 요거를 한 200 정도로 해볼까요? 마일드하게. 아까 100이었는데. 이렇게. 그림은 잊어주세요. p-밸류가 12%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검사 측 주장을 서포트할 만큼 증거가 차고 넘치지가 않은 거예요. 이렇게 300으로 해보죠. 오케이. 300이 되니까 p-밸류가 이제 1%대로 떨어졌어요. 이렇게.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이해를 해야 될 게 p-밸류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크리티컬 리전이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아니면 양쪽에 생기는지 그런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림이 unfortunately 하드 코딩이 돼 있어서 지금 요때 딱 맞춰서 그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요 그림을 좀 봅시다. H0은 시그마 제로하고 시그마 1이 같다는 거고요. H1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투 사이드 테스트예요. 투 사이드 테스트예요. 이게 다르다고 그랬으니까 투 사이드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크리티컬 리전이 두 군데 생겨요. 양쪽으로. 오케이. 스태티스틱이 1.24고요. p-밸류가 0.319예요. 그러면 이 0.319라는 숫자는 요면적일까요? 아닐까요? 요면적이다. 1번. 요면적이다. p-밸류는 요면적이다. 1번. 아니다. 2번. 네, 아니다예요. 요면적의 더블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요 분포는 F 분포예요. F 분포를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F 분포를 보죠. 컨피던스 인터벌의 썸머리. 오케이.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 널 상황에서는 널이라는 게 지금 시그마 x하고 시그마 y가 같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널 상황에서는 요게 캔슬이 되고요. 요게 스태티스틱이에요. 요게 스태티스틱이에요. 오케이. 봅시다. 코드는 똑같이 되어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N0는 100개를 샘플링 했고요. N1은 80개를 샘플링 했어요. 그러니까 시그마 X에서 100개를 샘플링 했고 Y에서 80개를 샘플링을 했고요. 시그마 제로, 시그마 X예요. 1.0으로 했고 시그마 1은 하나는 1.9, 하나는 0.9, 하나는 0.8로 한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데이터 제로는 시그마가 0.9인 데서 샘플링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1은 시그마가 0.8인 데서 샘플링을 한 거예요. 이렇게. 여기 보면 지금 요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그렇게 했죠. 오케이. 지금 요거를 시그마 제로가 1.0, 시그마 1이 0.9인 세팅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요거는 시그마가 1인 데서 샘플링을 한 거고요. 요거는 시그마가 0.9인 데서 샘플링을 한 거예요. 그러면 널 상황에서 스태티스틱은 요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제로의 베리언스를 계산하는데 델타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1인 경우로 하면 SX 스퀘어고요. 그 다음에 대응해서 데이터 1에 대해서 이렇게 했고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관심 있는 스태티스틱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p-밸류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f 디스트리뷰션입니다. f 디스트리뷰션이고 여기 nx1, nx 빼기 1, ny-1 그러니까 이게 nx-1, 이게 ny-1 이렇게. 그 다음에 아까와 마찬가지로 CDF CDF하고 서바이벌 펑션을 계산을 해야 되고요. 그걸 미니멈 해서 더블 쳐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앞에랑 정확하게 동일한 계산 방법이고요. 단지 아까는 카이스퀘어 분포였는데 여기선 F 분포가 된 거예요. 오케이. 네, 해석이 지금부터 중요해요. 자,
첫 번째 그림에서 나의 선택은 H0다. H0가 나의 선택이다. 첫 번째 그림, 요 그림. 그러니까 여러분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H0냐, H1이냐. 자, 요 첫 번째 그림에서 나의 선택은 H0다. 들어보시오. H1이다. 오케이. H0예요. 아직 헷갈리나 본데.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P-밸류가 31.9%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H0 말이 맞다고 치고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증거 혹은 그거보다 피고한테 불리한 증거가 나올 확률이 31.9%예요. 그 얘기는 증거가 아직 차고 넘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5% 밑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P-밸류가. 그 얘기는 증거가 불충분해요. 그러니 무죄 추정의 원칙에서 H0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P-밸류가 0.5% 밑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 그림에서 나는 H0다. 두 번째 그림에서 나는 H0다. 오케이. H1이다. 예, 이번엔 H1이에요. 지금 P-밸류가 0.097197이에요. 2%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피고 말이 맞다고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할 확률, 이거나 이거보다 더 익스트림한 일이 발생할 확률이 2%가 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피고 얘기가 개연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터네이티브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H0하고 H1의 스테이터스가 다르고요. 따라서 P-밸류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 대부분은 제가 얘기한 것 같고요. 하나만 더 얘기를 할게요. 이 F-샘플 테스트 할 적에 사람들이 F-테스트를 별로 안 써요. 교과서, 저기 응통과 거기 교과서 보니까 F-테스트 얘기하고 있던데, 제가 인터넷 서치를 해본 결과 F-테스트 별로 안 써요. 그걸 위해서 사용하는 게 바틀렛 테스트하고 레빈 테스트가 있는데 레빈 테스트를 사람들이 더 선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F-테스트를 쓰려면 이 오리지널 분포가 정규 분포여야 돼요. 정규 분포가 아니면 이 F 디스트리뷰션이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거나 요거를 선호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어디선가 제가 긁어온 거고요. 그래서 얘기는 F-테스트 쓰지 말라는 거예요. B-테스트나 L-테스트를 쓰라는 거고요. 쓰는 방법은 패키지가 있어요. 이렇게 쓰면 돼요. 사이파이 스태츠, 우리 스태츠 여태까지 많이 사용했죠? 거기에 바틀렛이라고 있어요. 바틀렛에다 데이터 0 집어넣고 데이터 1 집어넣어주면 스태티스틱 나오고 P-밸류가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자, 바틀렛 테스트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H0다. 나는 H0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H1이다. 예, 오케이. 이거는 H0예요. 예, 두 번째, 요 경우에 H0다. 나는 H1이다. 예,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은 되게 단순합니다. 요걸 던져주면 스태티스틱하고 p-value가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나머지 거는 뭐 프린팅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라빈도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사용하는 방법이 동일해요. 여기 지금 이렇게 사용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만 바꿔주면 돼요. 여기 요 이름 있죠? 그걸 라빈으로만 바꿔주면 돼요. 결과가 어떻게 바뀌나 볼까요? 이게 시뮬레이션을 오케이. 오케이. 지금 시드를 고정을 했거든요. 시드를 고정을 했기 때문에 똑같을 겁니다. 요것도 시드 고정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 만들고 카피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다음에 요거 이름만 바꿔서 돌린 거기 때문에 오케이. p-value가 달라졌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p-value가 달라졌어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레빈이 굉장히 컨서버티브한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는 H1을 선택하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still H0를 서포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빈이 굉장히 그 피고한테 유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레빈을 써라. 요거보다는 레빈을 써라고 그렇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게 투 사이드 테스트일 때와 원 사이드 테스트일 때하고 크리티컬 리전이 다르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 사이드 테스트 할 적에는 크리티컬 리전이 두 군데서 생겨요. 그러니까 p-value 계산할 때도 그거를 상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F-테스트는 시장에서 별로 좋은 반응이 없어요. 바틀렛하고 레빈이 있는데 이 사람은 레빈을 더 서포트를 하고 있어요. 오늘 수업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